가장 베스트 아이템은 울테그라 DI2 림브레이크 버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는 템이긴 한데 나는 잘 쓰고 있다. 왜 말이야? 나는 이제 올타임 레전드로 있는 이 가성비 똥망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대망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제껏 타본 자전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는 완차로 사다가도 점점 가면서 드래곤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 그냥 드래곤볼 구성을 다 얘기해줘도 되고 그냥 완차로 얘기를 해도 되고. 아 드래곤볼. 자, 저는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016년도에 엘파마 얼마 안 됐다. 엘파 우리 중에서 진짜 얼마 안 됐지. 나도 못해. 나도 그때야. 그쵸. 엘파마 레이다 5800 이제 105의 카본으로, 그때는 카본 등급 따질 때가 아니라 가장 저렴한 카본을 찾아야 되기 아 때문에 그래도 카본을 사다. 이거 지금 카본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은 그 논란이 일었던 게 저가형 카본과 상급 알루 중에 뭐가 더 나으냐로 도사가 한참 불이 붙어있을 때예요. 요새는 다 카본이라서 의미 없어. 테드 12 막 이런 거랑 트리본 이런 것들 막 붐이 일었을 텐데 나는 그래도 카본이지. 요새는 림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죠. 그쵸. 그때는 알루데 아 카본이었거든. 그러네. 이게 넘어가는 시기마다 그쵸. 싸우네. 디스크가 없었으니까 그냥 항상 이게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무조건 불이 붙어요. 아. 지금처럼 레이더를 타다가 그래도 나도 이제 눈이 뜨잖아요. 나도 상급으로 가고 싶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없었어요. 무조건 약간 최상급으로 간다 이런 마인드로 드래곤볼을 하면서 치폴리니를 이제 염두에 두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그 아까 그 울테 DI2 사고 MB SS 4.5 사고 이렇게 드래곤볼을 막 하면서 MB면 나머지도 다 MB 해야지 하면서 모든 핸들바와 스템과 시포스트를 다 MB로 맞추고, 치폴리니는 시포스트가 MB가 없어가지고 전용 시포스트 쓰고 아, 이게 성향이 있네. 네, 그렇게 가면서 샀는데 그때 그 오타니오 샤이니가 너무 예뻐서 그 옥색 자전거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기에 무게라는 어마무시한 그 단점이 있다는 거를. 하지만 그때 아마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본드는 아니다. 치폴리니 본드 네. 무겁다. 아, 뭐 파워 있고 막 이런 너한테? 사람들이 네, 타면 맞아. 댄이나 막 이런 친구들이 타면은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뭐 아니 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성순우가 치폴리니 본드를 맞아. 탄다고? 맞아. 그래서 다들 말렸지만 가장 강하게 말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렸구나. 개샹 마이웨이 그때도 그런 게 있어. 니는 어차피 살 거잖아 라면서 한 명씩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지. 맞아. 사보고 후회해라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샀고, 그러면서 그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내 성향에, 멸치의 성향에 맞게 한번 넘어가죠. 비앙키 스페셜리시마로. 아. 실제로 저한테 거친 자전거는 그렇게 몇 대 안 돼요. 그렇게 거치고 나서 비앙키를 타면서 중간에 잠깐 스포츠온에서 BMC 팀머신 SLR011 한번 빌려주시고, 그러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3 협찬 받아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오렌지. 네, 그 중에는 짧았지만 확실히 팀머신 SLR01이 저랑 제일 잘 맞아요. 이게 제가 뭐 조향을 그렇게 형님처럼 이렇게 라인을 잘 타는 편도 아니고 날렵하게 조향을 좀, 하지 그러니까 좀 않으니까. 불안해요. 저를 못 그렇게. 믿고. 네, 그런데 자전거가 약간 AI 같은 느낌으로 내가 못하는 걸 살짝 보정을 해주는 느낌인데, 스페셜리시마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높아요, 차체가. 그래서 조향이 불안정하고 코너를 돌 때 자꾸 코너 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 타듯이 하면. 왜냐면 치폴리니가 엔듀어런스에 이게 BB 드랍이 낮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가 코너를 꽂았는데 스페셜리시마는 밖으로 막 자꾸 나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해서. 더 느려지겠네. 아, 그쵸. 그리고 자꾸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코너 돌 때. 더 자신감 있게 타려면 네. 천천히 타는 그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BMC 딱 팀머신 딱 탔는데 와, 이거다. 네, 이건 정말 그 입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3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도 좋죠. 프레임 자체는 성향은 괜찮은데 휠과 그 구동계의 무게 차이에서 오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얘가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였어요. 얘가 레드를 이야기하는. 구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둘이 거의 400만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올라가면 좋죠. 근데 내가 근데 가진 한도 내에서 그렇죠. 최고 좋은 거 선택하는 게 그 어차피 우리가 프레임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휠이랑 이제 구동계를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3도 처음 입문용으로는 중급 뭐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죠. 근데 제가 타본 것 중에는 역시 그러니까 자전거의 완성형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전거를 뽑을 것 같다. 아 저는 원래 처음에 첼로 케인을 완차로 사서 타다가 근데 그때 구성을 잘 모르겠고 그때 울테그라의 첼로 케인을 처음에 샀어요. 그래서 입문을 루테로 했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게 기본이었어. 중고로 샀어. 거의 안 타 중고로 구해서 샀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를 태우려고 했던 자전거를 구했어요. 그걸 사서 탔는데 그것도 그냥 조금 타다가 좀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니까 샵이랑 친해지면서 샵에서 에디먹스 맞아. 오. 에디먹스 타는 분이셨다. 에디먹스를 탔어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 저는 그냥 괜찮았는데 잘 모르니까 이게 사이즈가 커서 뭐 문제다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휠은 펄레즈였고 그때 그냥 좋게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꿨던 게 스위프트. 스위프트 노랑이. 네, 스위프트는 그때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스폰으로 탔었는데 그때도 약간 또 불만이 또 있었던 게 약간 또 크잖아요. 제가 키가 되게 160이에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자전거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서 그 스위프트도 약간 큰데 그냥 탔어요. 스위프트의 마빅 휠셋 조합으로 타다가 지금 현재는 타막을 타고 있습니다. 기승전 타막 해서 네. 베스트는 뭔가요? 베스트는 타막이에요. 타막이요. 지금 타막을 지금 꽤 오래 타고 있는데 2019년 초에 바꿨구나. 그때 바꿔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크게 기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 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는 선택의 폭이 많이 없어. 제가 탈 수 있는 거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타막이랑 바이언트 리브 그리고 트랙 에몬다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이즈. 타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사이즈의 문제 때문에 좀 선택폭이 넘지 않아서 지금 타막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렇게 기변 엄청 많이 하진 않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근데 여기 중에 사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8개지 그치? 2014년 10월 달에 10단 알루차인 와. 그 10단을 탔었다고? 후지 루베 일단 문제도 1.0인가 10단 105 5700. 와. 2달 만에 레이스를 나가야겠다 하면서 스위프트 울트라 복스에 울테 DI2를 달린 2달 만에 2개를 이걸로 바꾸고 스위프트 깨진 다음에 기변했던 게 포커스 이자이코 맥스. 내가 이제 월드 투어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데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하다가 이자이코 맥스가 굉장히 경량인데 굉장히 성능도 괜찮고 타는 것도 괜찮고 괜찮다라고 해서 타봤는데 진짜 재밌어. 진짜 좋아. 개인적으로 나도 타고 싶은 자전거. 만약에 에이토스를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사는 분이 난 그냥 림브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면 에이토스 사지 말고 9버전 이잘코 맥스를 사시라. 그럴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프레임인데 워런티 한번 받아서 한번 프레임 한번 갈고 그리고 나서 캐년 에어로드 BMC SLR 거울로 갔다가 크랙 나서 수리해서 보내고 R1 18 받아서 타다가 그 전에 일단 그 스페셜라이즈 타막 타막을 중간에 샀어. 디스크 타막 그거 하고 불나고 불나기 전에 이미 벤지도 샀어. 그치. 맞아. 벤지는 거기서 살아남았던 애인가? 응,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서 아르곤 18 받고 사고 나서 아르곤 18 프레임을 다시 받고 거기서 또 크랙이 나서 이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벤지 정도인 아주 짧은 자전거 기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9개 정도 되겠다. 그치? 그쵸. 봐봐. 뭐야 처음에 후지, 스위프트, 포커스, 에어로드, BMC SLR01, 타막, 아르곤 18, 벤지. 맞네. 우리 둘이 네. 합쳐야 겨우 하나 빌리네. 거쳐간 프레임은 10개가 넘고 신발만 해서 이제 재작년에 400만 원 정도 썼고 지네. 안장만 해서 거쳐간 게 이제 40개가 넘으니까 그쵸. 난 신발 400만 원이 깜짝 놀랐다 지금. 신발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쵸. 그래서 400만원씩 하니까. 10개만 사도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0개. 1년에 10개 샀어. 세상에. 그래서 제일 만족하고 타고 있는 건 벤지. 이유는 그러니까 타는 재미 이런 거는 넘버원은 포커스 이잘코 맥스였어. 걔가 단점이 DI2를 못 따라. 인터벌 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재미는 진짜 좋은데 벤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평지 잘 나가고 어필은 내가 원래 어필 못하니까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되고 에어로바 달고 디스크 산발이 아니면 이제 TT하고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때 이제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시승차를 그쵸. 94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벤지나 뭐 이런 완차 가격 생각하면 개해자다. 그쵸. 트랙 에몬다나 이런 것도 진짜 좋고 마음에 들고 그런데 그러면은 팀타임 트라이얼 이런 거 나갈 때는 그럼 뭘로 맞아, 나갈 거야? 맞아. 만약에 트랙에서 에몬다를 주고 네가 TTT 할 때는 우리가 스피드 컨셉을 빌려줄게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 자전거 리뷰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 정확하게 올라운더라기보다는 멀티퍼포스적인 측면에서 벤츠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단종이 돼서 완차가 안 나오고 프레임만 파는. 하지만 예언하는데 벤츠는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성지가 돼. 요거에 살짝 얹어서 사실 그 자전거는 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성을 완성하는. 그럼요.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사실 모든 거에 가장 우리가 집중하는 데가 프레임 아니면 휠이니까 가장 마음에 들었던 휠셋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나부터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알루 3대장 이런 알루들 등급 있고 막 맞아, 이런 맞아.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 요새는 알루는 무슨 알루야. 샤말이나 이런 그런 애들이 이제 요 카본으로 나오잖아. 이제 알루 휠의 시대는 진짜 거의 예비 휠의 축에도 못 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맞아, 와가지고 나는 근데 탔을 때 되게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요새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100만 원, 120만 원 파스포츠 이런 거 맞아, 끼지.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네. 그때 알루 차들이 그 3대장들은 140을 넘겼어요. 맞아. 150원짜리였어요. 난 얼마 주고 산지 잘 몰라. 나도 봤었거든. 그거.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휠을 썼어요. 네, 저도 여러 진짜 가지 많이 휠을 썼어요. 휠을 썼고 뭐 브랜드만 해도 MB, 마빅, 로발, 봄트래거, 호리마, 시마노, 보라 울트라, 샤말 밀레, 존다,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를 거의 다 써본 것 같고 고키수랑 라이트 웨이트 빼고 다 쓴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썼던 것 중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CU였다. CU의 가장 큰 단점인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따가지고 까야 된다. 까서 이제 해야 되는 거 맞아. 자가정비라니까 맞아. 크게 문제가 없었고 맞아. 전체적으로 무게적인 부분이랑 감성적인 부분이랑 디자인이 사실 카본 스포크 그렇게 돼 있고 했던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쁘고 잘 나가고 무게도 괜찮고 적당한 가격으로 인수도 할 수 있었던 마빅 팀으로 좋은 네, 기회로. 그렇죠. 아. 좋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예, 마빅이었어. 가성비 최고의 휠이었던 거는 림브 시절은 코리마가 진짜 그때 당시는 네. 요새는 아예 판도가 바뀌었지. 그렇죠.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휠들 때문에 게임 체인저의 이제 역할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리마도 굉장히 좋았는데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휠들이 다 비쌌습니다. 다른 그래서? 최상급 에어루스, 로발 뭐 이런 애들하고 보라 울트라 비교하면은 코리마가 가성비였는데 240만 원, 230만 원. 오, 샀어? 그런 적이 시절 있네. 있어? 언제요? 완전 옛날에? 코리마 S 플러스. S 플러스. MCC 말고. MCC 말고. S 플러스로도 충분하고 MCC하고 크게 무게 차이가 안 나거든. 전체적으로 제 인상에 강하게 박혀 있는 거는 역시 마빅 CU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 휠 몇 가지 써봤는데 크게 차이를 저는 확 느끼는 편이 아니라서 몇 가지 써봤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팔레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CU로 썼었고 그 다음에 코리나 S 플러스 썼고 그 다음에 지금 파스포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펄레제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서 가격을 봤을 때 파스포츠 파스포츠가. 카제 휠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 거의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호. 성능이 사실 차이가 저는 잘 못 느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네. 킹오트 우승도 하시고 지금 몸을 올리기 나름이지. 네 다리가 문제다. 제 다리가 문제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있을 텐데 이게 막 그거를 넘어설 만큼의 차이를 주진 않기 때문에 다 휠 자체가 다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파스포츠. 카제 휠. 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휠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자전거 올라갔던 것처럼 무조건 입문급에서 바로 그냥 최상급으로 가자 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 DT 스위스 R522라고 휠셋만 2kg가 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쓰다가 그 다음에 그 캄파 존다를 그 존다가 한번 그 디자인이 바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뀌면서 여분 물량을 되게 싸게 물어왔어요. 50만 원 정도에. 네. 그렇구나. 네. 그때 엄청 핫했어. 네. 이미지가 괜찮았기 때문에 존다를 타다가 바로 MB로 올라가죠. 5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쭉 올라가요. yes. 그러고 보니까 내가 MB도 빌려서 잠깐 쓰지 않았나? 네, 그게 네, 괜찮았어. 네. 맞아. 근데 저는 처음에 자전거 입문할 때 디멘션 데이터 팀의 MB의 서벨로 구성을 보면서 자전거를 입문을 했기 때문에 MB가 제 약간 드림휠이었어요. 저걸 내가 무조건 산다. 무슨 일이 있어 저거 한번 쓰고 내가 자전거를 접는다 했고 그 꿈을 실현을 했고 그 이후로 자전거 휠을 안 샀어요. MB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이게 뭐 성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단 MB는 림브레이크 기준이긴 하지만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시끄러웠던 그 그거지. 부인 그거는 아니, 라체 때문에 아니, 라체 얘는 몰라. 최근에 내가 라체 소리. 너 라체 소리. 진짜. 라체 소리 54T라서. 라체 소리를 라체 제가 소리. 바꿨죠. 맞아. 그게 좀 과하긴 했는데 MB는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휘 하면서 노는 소리가 있어서 그리고 MB는 데칼이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예쁘잖아요. 예쁘지. 데칼질 하다가 망하신 분이 MB는 데칼 돌아가는 게 워낙 예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인데 지금 MB 제가 쓴다 그러면 나는 데칼 다 뜯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이게 MB인지도 모르게. 내 휠이 그렇게 되면 파스포츠 카제가 되는데 MB랑 이제 그 팀머신 SL 061 탈 때 그 PRC 1100 몽샤쉐랄 좋았는데 구름성만 따지면 솔직히 걔가 더 좋거든요. 내 기준의 감성을 MB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MB다. 잠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휠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고 싶은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타이어 좋죠. 타이어 세팅 튜블리스, 튜블러, 클린처 튜블리스 써봤어? 써봤죠. 저 그 이탈리아 갔다 터진 애게 튜브를 쓰잖아요. 나는 뭔지 잘 모른다. 그 세 개 중에 선호하는 방식 타이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나는 중고 거래장이지 잠깐만. 나 얘기가 아니다.
근데 나는 차라리 갈 때 신나는 게 나아. 아. 왜냐면은